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유독 우리의 상상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종류의 비극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논리나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평범한 일상을 덮치는 순간이죠. 어제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이웃,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골목길이 한순간에 공포의 무대로 변해버리는 이 끔찍한 기록들은 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전 세계와 한국 사회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범죄의 기록들을 통해 인간 내면에 숨겨진 미스터리와 그 비극에 맞서 싸워온 사회의 고뇌,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섬뜩한 연결고리를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이 끔찍한 현상에 붙일 이름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를 떠도는 이름 없는 망령처럼 사람들은 정체 모를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안개 낀 도시의 낡은 골목길에서 발견되는 희생자, 오래된 신문에 실리는 단편적인 기사들. 이 흩어진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범죄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행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패턴, 즉 시그니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범인의 윤곽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연쇄범죄라는 개념이 정의되면서 사회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의 방식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이죠. 도대체 무엇이 평범해 보이는 한 인간을 그토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괴물로 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의 기록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범죄사에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1960년대 후반, 평화롭기만 하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암호와 조롱으로 가득 찬 편지 한 통이 지역 언론사로 날아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디악이라 칭하며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알렸죠. 그는 언론과 경찰을 상대로 마치 게임을 즐기듯 위험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자신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어떠한 단서도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기묘한 메시지만은 꾸준히 남기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의 협박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인질로 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편지에 담긴 암호를 풀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심리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의 그림자에 숨죽여야 했고 평범한 밤거리는 언제든 끔찍한 현장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범인의 이런 대담한 행보와는 정반대로 그의 정체를 특정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보낸 암호문 일부가 시민의 제보로 풀리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 정보 대신 오직 자신을 과시하고 세상을 조롱하는 내용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수사망 자체를 비웃는 듯한 태도였죠. 조디악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공포를 심리적으로 각인시키고 자신의 범죄를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로 만들려 했던 전례 없는 유형의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범행은 명확한 동기나 원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기에 더욱 미궁에 빠졌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선택된 희생자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던지려는 듯한 그의 기괴한 행동은 기존의 범죄 수사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미제 사건은 이후 수많은 창작물에 영감을 주며 대중문화에 깊이 각인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악의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막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조디악 킬러가 남긴 공포의 그림자는 비단 미국 사회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전 세계 수사기관이 연쇄범죄의 심리적 특성과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디악이 던진 미디어와 범죄 심리에 대한 화두는 곧이어 전혀 다른 유형의 악마가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평범하고 매력적인 얼굴 뒤에 소름 끼치는 본성을 숨긴 존재들이었죠.
사람들은 괴물이 으슥한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주 지적이고 잘생긴 법학을 공부하는 청년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의 등장은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을 무기 삼아 너무나도 손쉽게 경계심을 허물었고 그 친절한 미소 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존재는 악마가 특별한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어쩌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을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를 일깨워 주었죠. 조디악이 미디어에 자신을 과시하며 조롱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면 번디는 미디어를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대중을 현혹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서구 사회가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비극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어쩌면 더욱 지독한 미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사의 가장 깊은 상흔으로 남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